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네,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까지 힘드시죠? 우리도 지치네요. 아무튼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저기 사업 설명서로 하겠어요. 6페이지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지금 저희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네네. 이게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요 이제 2040 도시 기본 계획은 종전에 이제 2035가 마무리가 됐었는데 네. 이제 인구 목표가 바뀌고 전체적인 이제 틀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년까지 경기도 승인을 경기도지사 승인 사항이라 네. 경기도 내년 말까지는 경기도 승인을 받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에 주로 어떤 걸 많이 담으셨어요? 제일 큰 거는 이제 인구가 제일 크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 100만 이상 지금 인구 배정을 받으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네네. 거기에 따른 이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아직 공식화가 안 됐지만은 많은 곳에서 지금 개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시가 예정 용지 이제 물량이 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네네. 그 시가 용지 배정을 좀 더 받으려고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동서남북 균형 발전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도시와 앞으로 나갈 도시에 대해서 주로 이 도시 기본 계획은 그런 전제하에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자치단체 20년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이기 네. 때문에요. 네, 5년마다 이제 재정비를 하지만은 거기서 이제 목표 인구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각종 지표를 만들어서 거기 이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또 이제 실행 계획으로서 이제 도시 관리 계획을 또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 계획은 이제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기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도시 관리 계획 용역이 지금 이달에 이제 계약이 돼서 네. 25년까지 용역을 추진을 할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용도 지역이나 각종 이제 도시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 수단들을 마련을 할 겁니다. 그래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기본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 기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는 그거를 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충분히 우리 시민들 또는 우리 현재 상황이 잘 담아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려면 가업지시를 정확히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잘못되면 결국은 우리 도시계획이 틀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업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고심을 하시는지 뭐 이건 행감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있고 그 중요한 것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너무 많이 궁금해서요. 도시기본계획은 각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계획이거든요. 네네. 도시기본계획에 이제 뭐 인구나 이제 개발 사업도 물론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각종 이제 뭐 교통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 계획들을 다 저희 도시 기본 계획에서 내용들을 다 수렴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결과적으로 이제 주민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나중에 이제 이제 우리가 인구 50만이 돼서 대도시 권한이 넘어왔지만 기본 계획은 아직도 기본 계획은 이제 인구가 더 는다고 해도 계속 이제 도지사 승인 사항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상위기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건 그 체계에 맞게 그렇게 도시의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그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도 다 뭐 잘해보고자 했지만 아닌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도시는 더 급격히 더 팽창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 이 용역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그 가업 지수저 좀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8페이지 역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금년에 이제 그 추경에 예산이 서서 네. 저희가 발주를 해서 이제 그 지난주에 용역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5년까지 저희가 용역을 추진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시 기본 계획에서 그 제시된 발전 방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을 할 거냐에 대한 계획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획을 잘 만들어서 좀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동부하고 서부하고 그 발전에 그 편차가 있어서 계속 불균형 문제가 그 거론이 되고 하는데, 그런 걸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요구액이 일단 전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도시계획 정보 체계 DB 구축 및 관리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DB를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죠? 지금 이 부분에 금액이 DB를 만들고 그거를 구축하는 데는 효율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이거는 이제 구축해 놓은 거를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네. 시민들한테 이제 도시정보 그 최신 그 자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거 해마다 계속 그 유지 관리를 하고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도시계획 정보를 DB를 구축함으로 해서 우리 시나 또 시민들에게 어떤 부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제 각종 도시계획에 대한 그 정보를 쉽게 말해서 이제 도시계획 확인원이나 뭐 어떤 그 토지 알고 싶은 형상에 대해 그 네. 궁금한 사항에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발급해드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이 17분 명단도 좀 주시고요. 이분들이 지금 한번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은 2년인가요? 예. 2년하고 연임을 할 수 있나요? 네, 연임도 가능하고요. 거기서 이제 지금 참석률이 네. 저조하신 분은 제시키고 별도로 공모해서 다시 저희가 공모하고. 평가해서 그럼 계속 하고 위원을 계신 분도 별도로 있고요?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하시는 분도 있나요? 혹은? 계속은 아니고요. 제일 한 2번 정도, 두번 많이 해야 정도로? 2번 정도 하는 거로 그렇게. 주로 어떤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으니까요. 그 위원들 명단도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17페이지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그 도시 관리 계획에 대한 그 변경이 있을 경우에 네네. 그게 그 변경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구단이나 이제 그 도시관리 계획이 변경될 경우에 이제 사전 자문을 받고 저희가 이제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면 위원회 심의를 개최를 하고 합니다. 이분들은 전문가 아니에요? 예,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면 어떤 전문가들이세요, 보통? 대부분 이제 도시계획 분야나 교통 분야나 이제 그쪽에 그 대부분 저희는 이제 교수님들을 많이 모시거든요.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참석 수당이 12만 원이라고 써 있어서요. 네, 2시간? 그 2시간 이상 됐을 때는 5만 원 더 추가해서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추가. 예, 한 번 일에 일에만. 2시간까지는 기본으로. 기본이고 예, 그다음 한 번 5만 원만 더 추가. 예, 매 시간마다 만약에 그 이제 2시간까지는 12만 원이고 3시간이 되면은 1시간 5만 원이고 4시간이 되면 또 5만 원. 시간당 5만 원씩 그렇게. 그러니까 근데 여기 한 거는 5명이 5회. 보통 5회 정도는 열리긴 하나요? 지금 때에 따라서는 뭐 조금 많을 수도 있고요. 현안 상황이면 많으면 많고,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5회 정도 한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수반을 좀 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도시계획이. 그런 면에 있어서 그분들의 역할이 어떤 이분들 명단도 좀 주시고 직업이 뭔지 그거를 조금 좀 해서 출력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그 도시 디자인 관리 체계 구축이 있는데 여기는 회의가 아주 자주 있네요. 예, 이게 그 경관 자문이 있고 경관 심의가 있고 뭐 공동위원회가 있고 해서요. 네. 예, 위원회를 좀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평택시에 있는 경관이나 도시 디자인이 이쪽에서 거의 결정이 되나요? 지금 내린 결정들로 인해서 우리 도시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저 경관 심의를 거쳐서 통과돼야지만 사업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보통 몇 년을 하죠? 기본으로 저희가 위원회는 2년으로 저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신가요? 예, 거의 다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이 공공 그 경관도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그분들이 내리는 그 결정이 우리 시의 경관의 그 디자인 우리 평택시 디자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어떤 주제로 이거를 꼭 회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 어떤 저기로 하는지 그 내용이 있나요? 지금 뭐 이거 위원회는 뭐 저기가 이 일반인이 사업회계부에서 경감위원회 상정에 거의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그 청구 그 내부추공원 네네. 저기 할 때 이런 거 지금 심의하고. 심의를 하고 합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위원회가 자주 열리고 그만큼 사업이 많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결정하는 것이 잠깐의 그 회의 한두 번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인가 해서 전문가들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계속 한 건을 갖고 몇 번을 회의도 하나요? 지금 그 이제 일반 사업자가 저희한테 이제 경관위원회에 이 위원회 상정을 요청을 했을 때 네. 뭐 한 번에 조건부 수용하는 것도 원안 수용은 거의 없고요. 그렇죠. 조건부 수용했는데 또 미진하고 답변이 현찮고 그랬을 때는 재심의도 몇 번도 하고 하고. 또 나름대로 뭐 의지가 안 보이면 부결도 하고 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건축 허가 사후 관리가 있어요. 예,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사후관리 예산 이제 부기로 각 사업이 이제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과 네. 뭐 저
차량 유지 관리 뭐 건축 시책 뭐 건축 인허가 이제 현장 수수료 이런 거 다 복합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그 건축 허가 사후 관리니까 네. 건축 허가가 끝났을 때 네. 또 그 다음 사후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아니면 전후를 다 여기 예산에 넣은 건가요? 네, 이제 뭐 인허가 인허가에 과정서부터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넣었다고 전체적으로, 네, 다 생각을 넣었습니다. 하면 돼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 소규모 공동주택 이 사업에 신청자가 많지 않나요? 신청자가 많은데요. 네. 이건 지금 36페이지 이거는 이제 도비 지원 사업 매칭 사업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도비 매칭 사업에 따른 그 별도 예산이 수립이 돼 있는 거고요. 저희 네. 예산에 5억이 별도로 반영돼 있습니다. 11호 예, 11호 또 예, 소규모 공동주택 또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규모 공동사업은 더더욱 이게 참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재개발이 우리 평택시는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네. 된 데가 있나요? 그 옛날 그 주공 아파트 빼고 지금 재개발이 뭐 세교지구 네. 한 군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네. 이제 전반적으로 뭐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주로 소규모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어떤 걸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업 내용은 보통 방수하고 도색 공사를 이제 주로 이제 하시고요. 그 이게 민원이 많더라고요, 우리 때도. 예, 근데 이제 그 규정이 사항이 있어가지고 못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그냥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근데 노후화가 돼가지고 제가 또 아까 말했지만 도시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우리 시는 재개발을 해서 또는 도시 계획을 해서 한 10년, 15년, 20년 지나면 새로운 데를 또 도시 개발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쪽이 구도심이 돼요. 이게 인구가 왕창 늘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같은 도시에서 다른 그 도시로 또 옮겨간단 말이에요. 이게 구도심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을 아까 물은 것도 그런 부분도 우리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빈집이 또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계속 주거 환경 개선을 해서 지낼 수 있는 건지.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본 예산에 5억, 추경에 3억을 세웠는데요. 네, 지금 네. 이제 예산 사정상 이제 올해는 3억 추경을 못 세웠고요. 네. 올해도 이제 본 예산에서만 5억을 지금 현재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추가로 더 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더 네.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주거 환경 개선을 하고도 또 위험한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할까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44페이지 여기도 역시 이제 공동주택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한테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예산은 가지면 주로 몇 가구 몇 곳을 해주겠죠 공동주택? 지금 44쪽에 있는 거는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에 해당되고요. 네네. 좀 아까 했던 거는 저쪽에 이제 건축학과에는 소규모 예, 다세대 연립이 다세대고 이제 저희한테 해당이 네네.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일반 공동주택 아파트는 이제 주택가에서 하죠. 예산이 네, 주택가에서 말씀하시면 돼요. 네, 이거는 현재 보면 보시면 이제 전액 12 사업입니다. 이제 네네. 그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보면 올해는 한 30억 정도 시비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여건이 안 돼가지고 좀 감액되는 거고요. 네. 참고로 지금 아파트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구 사항은 많고 그거를 현재 보면 할 수 있는 게 이게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저희 나름대로 들여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네. 주민들이 좀 형평성에 문제가 없게끔 할 필요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10이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예산을 기준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잘 정비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단지가 너무 많이 늘어나요. 아파트 단지 그래가지고 네. 12로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고민해가지고 관리에 대한 기준 같은 거를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게 또 그런 부분 갖고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47페이지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지원이 있어요. 네, 이거는 도비 네,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예. 지금 이 예산이면 한 개 단지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한 개 단지를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이 예산 갖고? 지금 이제 그 내려오는 게 이제 승강기 도비 지원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의무 대상하고 비의무 대상하고 이제 도비 내려오는 건데 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는 네. 이거 하고 아까 시에 있던 그 네. 12하고 12하고. 같이 묶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49페이지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 시설 이제 개선비가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몇 프로 정도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올해부터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이제 저희 지금 현재 제가 30 몇 개 단지 현재 한 걸로 30 알고 몇 개 있습니다. 단지? 근데 아직 그런데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내년 후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가야지만이 어느 정도 이제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많이 의뢰가 들어오죠. 근데 실적으로 근데 이게 그 예전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네. 이제 보면 여건이 장소가 없죠. 그러니까 뭘 만들려고 할 때 보면은 여건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해야 되다 보니까 쉽게 접근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제도적인 것도 같이 이제 저희가 검토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봐도 여기다 이게 해는 게 맞나 싶은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안 해줄 수는 없고 그나마 좀 해드려야 하는 데도 있고 한 게 너무 위생적이지 않아서 좀 이렇게 손을 봐드려야 되고 이러는데 글쎄 이게 한다는 게 진짜 적정한 장소일까 하는 의문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쉴 곳이 필요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선정하셔서 그래도 좀 정비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살펴주셔서 최대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앞에 그런 부분보다도 더 빨리 추진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거는 어떤 건강이나 인권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좀 잘 시행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대답이 없어요. 토목직은 거의 그러신 것 같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안 피곤하시면요? 알겠습니다. 왜 안 피곤하시겠어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지. 자, 6페이지부터 아까 우리 과장님, 박영철 과장님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자, 2035년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2040 도시계획 기본법이
2023년 9월 1일 날 일부 개정이 됐죠.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 기본 계획이 개정이 됐다. 네네, 23년 9월 1일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자, 도시계획 기본 계획은 보통 이제 그 국토위에서 그쵸? 법률에 관해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계획을 세울 때 법정 도시 계획이 있고 예비적 도시 계획이 있고 네. 정책적 종합적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전략 계획은 20년에 한 번씩 세워지면서 5년 주기로 중장기적인 단기적인 계획을 보완 수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평택시 2040 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추가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내년에 저희가 그 목표 인구를 다시 설정을 하면서 네. 당초에 이제 저희가 용역을 처음 착수할 때는 부분 변경으로 했었는데 이제 기본 계획 전체 변경으로 해가지고 다시 용역을 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왜 부분 변경에서 전체 인구로 용역이 변경이 됐는지요? 방금 말씀드렸던 목표 인구를 변경을 했던 사항이 좀 제일 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용역이 처음에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저희가 착수를 2021년 8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계획은 지금 이제 보완이 수정이 된 거예요. 네, 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20년 계획을 해서 5년에마다 이제 보완 수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보완 수정을 하기 위해서 목표 인구를 부분 변경해서 전체 인구를 해서 5억의 예산을 내년에 이제 책정을 했습니다. 맞죠? 네네. 네. 수립 용역에 있어서 지금 12억 7,900개인데 용역이 변경이 되면서 용역 단가가 조금 변경이 됐나요? 예, 좀 증가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증가가 됐죠?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2035하고 2040하고 할 때 한 차이가 한 10억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용역비가요. 예.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좀 하셨습니까? 상임위 의원님들께. 네, 이거는 지난 설계 변경을 하면서 예, 보고를 하셨죠? 네, 의회 간담회 보고를 때. 하고 보고를 하고 추경 이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했던 자, 사항. 그런데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만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 플랜을 세우고 2040 계획을 세우면서 단기적인 계획도 눈앞에 있는 계획도 세우지 못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세우실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립을 하시고 재정비 수립을 하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으면 예산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모든 사업에는 우리 건축이다 보니까 더 잘 아시지만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덜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죠? 더 많이 들어가는 예산들이 있는데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추경이 들어오고 추경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많는데요. 지금 평택시 전체 2040 계획을 세우는 데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장관리 계획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지금 2040 계획에 성장관리 계획이 같이 포함이 된 거죠? 2040은 저희 도시 기본 계획이고요. 네. 성장 관리 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장관리 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비도시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성장관리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네, 계획적 관리하고 이제 계획적인 개발을
그 개발과 합의에서, 계획을 예. 같이 들어가는 거죠. 예, 예. 지구 단위 계획하고는 좀 다른 거고 예, 좀 성격이 성장 관리 다릅니다. 계획은 용적률과 건폐율이 변동이 돼서 지가 상승분이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성장 관리 계획은 이제 그 제일 큰 게 이제 난개발 예방을 막겠다. 위해서 수립을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성장 관리 계획 수립에 따른 그 기반 시설에 대한 부담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그 용적률이나 건폐율의 일정 부분 그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인센티브를 받은 데 있어서 용적률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립 대상 지역이 지금 평택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아, 예산은 지금 4억을 세워서 올리셨어요. 몇 군데 정도가 지금 수립 대상 지역이 보통 보면 녹색 지역과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성장 관리 계획으로 지금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수립하는 게 지금 167개소인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저희가 16개를 수립을 했었고요. 음. 23년 11월 30일 날 의견 청취하셨죠? 성장 관리 계획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이게 몇 개로 그때 나왔었죠? 전체 개소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저희가 보고할 때 14개소인가 그렇게 14개소는 기수립된 거고요. 이번에 수립적 세부형. 자, 없으시면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인지를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지금 작년에 본 예산에 5억을 태우셔서 했는데 올해는 좀 1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전체 계약이 돼 예산에서. 있는 거고요. 네네. 내년에 이제 마무리하는 예산이 4억입니다. 자, 이게 이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내년에 네, 마무리가 될 3년 겁니다. 이내 지금 2021년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국토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수립을 추진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과 어떤 그 지역간들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성장관리 방안 체크리스트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소통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지침서도 제가 21년도 거를 받았습니다. 이 지침서하고 지금 세부 내역 그 현황조사 분석에서 1억 2,300, 기본구상에서 8,200, 용도지역 등 부문별 방향이 3억.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게 재경비 및 기술료가 9억이에요. 이 기술료에 대해서 좀 재경비하고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거는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그 기본료의 몇 프로를 이렇게 일정 몇 프로로 네. 되어 있죠? 제가 확인을 해봐야 확실한 걸 알 수 있는데 보통 120%에서 140% 정도 적용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저희 의회에 5억을 내년에 이제 작년에 쓰셨고 내년에 이제 계획 수립 마지막 단계에서 4억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시면 산출 내역 요구 사항에 그런 부분들을 좀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재경비하고 기술료 그러면 기술료 단가 얼마, 재경비 얼마 이렇게 해서 써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상세하게 안 써져 있는데 지금 도시주택국 전체가 산출 내역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말에 저희 예산을 올리실 때에는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15페이지 우리 박영철 과장님 어느 정도는 알고 들어오셨죠?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도시계획 공고에 대해서 작년에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셨고 이번에 4천만 원을 올리셨습니다. 공고료로. 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많이 좀 차이가 나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 공고료는 이제 그 올해는 5천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내년에 이제 4천만 원 요구를 드린 거거든요. 이게 공고 건수가 그
좀 작아져서 이게 그 사업이 활발하게 되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따른 공고료도 그 공고 횟수가 좀 증가가 되고 하는데 작년에 죄송하지만 몇 건 하셨어요? 작년에 5천만 원을 지금 이제 저희 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하셨는데 작년에 도시계획과에서 지출한 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22년도에는 그 3건 공고를 해서요. 1,98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5천만 원 받아가셔서 네, 네. 1,980만 원을 쓰셨고 예. 자 2023년도에는 얼마를 쓰셨습니까? 5건 해서 전체 금액이 3,08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저한테 온 자료에는 2,860만 원입니다. 아, 그게 그 지금 그 합계가 그 6월 달에 집행을 한 게 합계가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 아마 그한 200만 그러면은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예. 세 개 언론에 나갔습니까? 아 이게 저기 66이죠? 44가 아니고. 예, 예, 예. 자 그래도 지금 저희 의회 승인을 얻고 가져간 예산에서 과다 계상을 해서 올리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처럼 한번 하겠습니다. 한 번만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소통홍보관에서 좀 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소통홍보관에서 우리 도시계획과로 나간 공고료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두 부서에서. 지금 소통홍보관에서 준 거는 22년에 22건으로 해가지고 4,510만 원이 나갔고요. 23년도에는 14건으로 해가지고 언론사 기준입니다. 3,410만 원이 나갔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지금 집행부 내에서도 자료가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이렇게 서로 다른 자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해명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끝나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요점은 지금 이 공고료로 해서 받아간 예산이 적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러면 조금 소명을 하시는 기회를 좀 드릴게요. 아,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수가 차이나고 하는 거는요. 금액이 차이 나는 겁니다. 금액이. 예, 그 저희가 지금 그 저희 예산으로 그 수립 그 지급하는 이제 공고료가 있고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타 부서나 이제 민간에서 하는 사업들도 저희가 공고를 의뢰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예산을 집행한 거하고 그 민간이나 이제 타 부서에서 한 거는 저희 예산에 그 당초 그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네. 그안 담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집행 잔액은 그 지금 저한테 주신 그 도시주택국에서 준 자료가 그러면은 저희 의회에서 의결되고 나간 예산에서 집행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많이 과다 계상을 하신 거 아닙니까? 아, 이게 그 뭐 내년에 몇 건이라고 딱 그 공고할 게 대상이 정해진 게 아니고 탄력 예산이기 때문에 자, 이게- 과장님 지금 그 설명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보통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 이 계획한 거에서 일이 진행되는 거에 있어서 몇 건의 어떤 광고가 나가겠다라는 부분은 서 있으셔야 돼요. 그게 서 있으셔야지만 예산을 저희한테 청구를 하시는 거지. 과다 계상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 예산을 쓴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전반적으로요 5천만 원하고 5천만 원을 가져가셔가지고는 지금 2,860만 원만 쓰셨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5천만 원 가져가셔서 이걸 마치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게 또 한 방법이기도 해요.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그렇다고 하신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과다 계상하는 부분들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를 하다 알겠습니다. 보면 분명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럼 22년도에 그 도시계획과에서 집행한 예산이 청구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의회에 22년도 22년도에도 저희가 5천만 원을 그
그 요구드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980만 원을 쓰신 거예요. 5천만 원을 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작년에도, 올해도 5천만 원을 하셔가지고 2,860만 원을 하시고. 그러면 남은 금액은 언제 추경호에서 삭감을 하셨습니까? 제가 계속 그 예결이 들어갈 때마다 아니면은 행정사무감사 때 남은 거 쓸 수 있게 추경에 반납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쓰일 수 있게 반납을 했다라면 이해가 됩니다. 몇 회분 추경에 반납을 하셨어요?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3천만 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31페이지) 조영주 과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네. 및 정자관리 건립 지원인데요. 네. 지금 지난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는 한 개소라고 했는데 두 개소로 올라왔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산이 증액되게 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 개소가 늘은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수요에 맞춰서 네. 저 한 개소를 더 추가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가 더 있어서요. 수요는 항상 더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만 더 있는 게 지금- 아니고 항상 더 있는데 네. 올해 이제 예산이 한 1,500억 정도가 새 수입이 적게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불효불급해서 한 개소가 더 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자,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평택시 조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땅이 자부담으로 땅이 임대나 땅이 보유가 돼야지만 마을회관이 건립이 가능합니까? 네, 자부담. 노인정하고는 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자부담이나 아니면 네, 10%. 임대를 하겠다 해가지고 들어온 거네요. 임대, 그러니까 토지는 마을의 소유로 돼야 되고. 소유가 되거나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 자부담 10% 있습니다. 공사비 총액에.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경로당 건립비는 예, 건립할 경우 전액 지원이고요. 예, 지원입니다.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개 정도가 그 건립을 희망하면서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 이제 내년에 시급한 게 3개, 3개소가 네. 이제 신청이 됐는데요. 그 마을회관이 없거나 이제 긴급하게 져야 되는 개소수가 3개소인데 그 중에 이제 2개소가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한 개소는 많이 기다리시겠어요? 그 한 개소는 지금 현재 마을회관은 있는데 이제 그 개축을 다시 져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마을회관은 있는 상황입니다. 아, 현재 예, 마을회관이 예, 예.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군요. 지금 아직 선정은 안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선정할 때 기준은 이제 없는 개소 없는 데 위주를 우선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평당 단가가 얼마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몇 평 정도 기준으로 해서 4억이 2억씩 해서 4억이 세워진 겁니까? 예, 올해까지 이제 1억 8천을 이제 보조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물가 상승 이제 공사비가 자꾸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마을회관을 이제 많이 못 짓는 그러니까 평수를 늘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 저희가 이제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2천만 원까지만 증액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2억으로 했으니까 예, 2억으로. 이거는 보통 평당 단가를 한 500 정도 한 잡으신 30평 겁니까? 기준으로 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650 정도 잡으신 네, 거네. 네, 평당 네. 단가를. 네. 알겠습니다. 정자 같은 경우 지금 뒤에 보니까 개보수도 있고 마을회관 개보수, 정자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네. 정자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매년 6개씩 하시는 겁니까? 그 정자 개보수는 이제 지원을 사실 올해는 지금 이제 지원을 못 하다가 그 이제 정자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위험한 그런 개소수가 계속 발생해서 올해 이제 마을회관 건립비에 원래 마을회관 개보수 비용에 이게 이제 개소수가 좀 포함된 사항입니다. 뭐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좀 보수하는 비용이 이제 좀 줄어드는 거죠, 사실상. 이제 정자 개보수가 들어감으로써
그러니까 1억 내에서 네. 활용성 있게 금액을 조절을 하신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9천만 원과 1천만 원 아니면 네, 이게 네. 많을 때는 뭐 8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매년 예산 안에서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개보수가 올라왔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34페이지 그린 리모델링 지원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5천만 원 사업이었고 올해는 4천만 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린 리모델링 그 센터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린 리모델링이 국토부에 이제 그 국토안전원에 이제 업무가 위탁돼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시는 지금 시범 사업을 하시고 계세요. 네. 여기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에 지금 이렇게 평택시에서 같이 홍보하는 부분이 좀 있나요? 지금 이제 그 저희 시에 그 단독이나 소규모 이제 공동주택 그러니까 연립이나 다세대의 그 그린 리모델링 추진 실적이 사실은 그 많이 없거든요. 이제 신청이 많이 안 돼서 국토부에서 아파트나 이런 데는 이제 그린 리모델링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세하신 그 저소득층이 사시는 다세대나 연립은 그런 그 그린 리모델링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국토부 사업과 연계를 해서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은요. 네. 이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이 시공을 하기 위해서 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네. 그거를 60개월로 해가지고 했을 때 국토부에서 이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60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자를 납입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만약에 일시 상환을 한다.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시범 사업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네. 그렇죠? 1,000만 원씩 4세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로 나눠가지고 국토부 지금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공공건축물에서 한 예가 평택시에 있나요? 그 공공건축물은 제가 이제 뭐 그쪽 부서에 이제 담당 업무를 제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뭐 추진 실적이 있는지는 제가 잘 파악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이자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 시는 그 총 공사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공사비가 들었다 그러면 500만 원. 그 500만 원을 지원해서 네. 500만 원만 융자를 받고 나머지 60개월 금액은 동안 이자를 납입을 예, 하는 나머지 거예요. 금액은 상환하는 네. 그런 걸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저소득층 분들이 저 융자를 좀 덜 내서 할수 있게끔 상환할 수 하는데.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상지가 어딘지는 혹시 아세요? 공공건축물은 저희 뭐 보건소라든가 네. 뭐 이런 데가 사업 대상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파출소, 그 네. 보건소 이런 네. 데들은 지금 도서관 같은 데도요. 네. 이런 예산이 국토부에서 이렇게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이제 그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시는 이거를 지원을 하거나 신청을 해서 한 사례들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범 사업으로 4개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성과가 크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창호라든지 아니면 바닥, 난방, 그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창호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단열 창호라는데 바닥이라든지 뭐 온풍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친환경으로 교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4개 사업만 딱 해서 하실 게 아니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비도 좀 책정을 하시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평택시에서 이렇게 행해질 수 있도록 하셔야지만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낮추실 게 아니라 5천만 원 그대로 잡고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50% 지원은 작은 게 아니거든요. 시 예산도 물론 수반이 되지만 지금 이렇게만 올라오면은
저희들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50% 지원되는 사업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병행을 하셔야지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저희들도 알게 되는데 이 자료만 산출 내역서만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아리백이라든지 아니면 탄소 중립 정책을 같이 ESG와 같이 이렇게 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두드러지게 전투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이제 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예산부서를 잘 설득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은 확보를 하셔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40페이지 농지 불법 행위 단속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에서 500으로 줄었는데요. 혹시 작년에 뭐 삭감이 됐었습니까? 예, 이게 이제 올해 처음 이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네. 이 비용은 이제 농지 불법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때 네. 감정 평가를 해서 높은 금액에서 높은 책정을 하는 금액으로 거죠. 책정을 해서 부과를 하게 돼 있어서 네네. 그 감정 평가 비용을 이제 50만 원으로 잡고 20건 예상을 해서 잡았는데요. 이 건이 이제 저희가 그 실제 이제 시정 명령을 해서 원상복구가 되는 부분들이 바람에 많죠. 많아서 지금 이 예산이 이제 전에 이제 사회 추경에서 이번에 이제 반납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예산은 이제 절반으로 줄여서 500만 원만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23년도에 사업을 해보니까 네. 요 500만 원으로도 가능하겠다. 네, 그래서 네. 2024년도에는 50만 원씩 10건으로 이제 네. 조정을 하신 사항이라는 거죠. 네. 점점 늘지는 않죠. 아무래도 예, 늘지 농지가 않게끔 줄고 개발이 되다 보니까 평택시는 조금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지가 아무래도 이제 임야가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임야가 좀 많이 나오죠. 예, 예. 자, 주택가로 넘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 보면 이제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해서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집행률이 28.8%예요. 그렇죠? 자,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쪽방이나 반지하 등 조금 거처가 열악하고 살기에 불편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주 열악한 환경일 때 이제 이사를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취약계층에 대한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건데 지금 23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23년도 자료에 보면 추경에 3,600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럼 삭감이 됐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들어간 자료다 보니까 본 예산 쪽이 안 잡혔던 그걸 표시한 겁니다. 본 예산에 네, 안 그렇습니다. 잡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죠? 3,600에서 2,600으로. 자, 평택에 비정상 거주하는 가구 세대 수가 얼마나 파악이 됐습니까? 이거는 현재 보면은 또 내시된 용역과 내시된 그 이율에 예산으로- 맞춰서 한 거는 예, 알고 이렇게 있고요. 하는 몇 가구 정도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이제 저희가 이제 신청 들어오는 식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면 그거에 대한 파악까지는 아직 안 돼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러면 그냥 파악은 안 되고 신청되면 거기에 있어서 심사 기준에 맞춰서 네, 예산 그렇습니다. 범위 내에서 네, 그냥 그렇게 지원을 지원을 하시는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플랜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부서에서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 그렇게 운영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그 주택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팀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그 신청하지 않은 가구 수에 대한
열애가 된 가구수나 아니면 정보력이 떨어져서 아니면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못 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 평택시에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의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고 그런 부분은 이 예산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일까지 하게 되는 이런 업무가 바로 이 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이제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비율적으로 나누어서 시비가 이제 91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수반을 따로 또 평택시에서 해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토지 정보가 67페이지하고 68페이지 보겠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네. 토지 소유주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어떤 그 경계가 불분명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하는 부분입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지적 재조사 할 때 그 경계에 따라서 이제 뭐 민원도 있고요. 그 소유자가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별도로 하고요. 위원장님이 저기 판사님이십니다. 위원장님 얘기를 하시는 의도는? 아니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판결하고 똑같다는 거를 좀 말씀 좀 경계결정위원회.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릴 때 토지 소유주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충돌이 있을 때 하는 업무가 아니냐고 여쭤봤습니다. 아, 의원님 그 지적 재조사 사업은요. 아니요, 경계결정위원회를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네. 새로 결정된 모든 경계에 대해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받게끔 모두? 돼 있습니다. 예.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지 않아도.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건수가 상당히 많겠네요. 저희가 지금 그 해년마다 지금 올해 2023년도에는 2,200필지 정도를 추진을 했고요. 아, 필지로 2,200필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그 약간 늘었어요. 그렇죠? 576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그러면은 이게 필지가 내년에 더 지적 재조사할 필지가 늘어서 늘은 거네요. 그러면 수당은 더 올라가지 않고. 수당은 동일하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법적 사무다 보니까 어느 기간이 지나면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200필지지만 작년, 그러니까 이 사업이 보통 2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000필지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22년도에 3,000필지요. 네, 그 필지들의 경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경계 결정위원회를 더 자주 해야 될 경우도 있고요. 또 위원 중에서 각 토지 그 사업지의 토지 소유자가 한 분씩 위원회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지 수가 많아지고 사업지가 많아지면 이혼 수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금 10명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네. 여기 지적 재조사 홍보물 제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매년 몇 부씩 하십니까? 내부식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주로 지금 제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는 읍면 리 단위의 지금 시골 마을이 거의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수막을 하시는 거예요? 네, 현수막도 하고요. 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지별로 그 주민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 설명회에 가서 주민들한테 그 예를 들어서 뭐 좀 우산도 좀 제작을 해봤고요. 아니면 저희가 그 주민들이 이제 쉽게 그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드리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출 내역에 다른 그 저희 복지 상임위를 예를 들면요, 그게 명시가 다 되어 있어요. 네. 현수막 7만 원에 몇 개, 홍보 물품 뭐 인형이라든지 컵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명시가 좀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복지 쪽이나 환경 쪽도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지가 않아서 이번에 계속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볼 때 질의하는 시간을 조금 더 단축을 하고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질의하는 시간이 조금 짧아지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칠십육 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걸로 기사가 좀 날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에서 작년에 1억 2,700을 청구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남은 금액이 있었습니까? 남은 금액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이제 8천만 원을 올리셨어요. 네. 자, 근데 1억 2,700을 쓰실 때와 8천을 요구하실 때와 2022년에는 5,866만 7천 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순돈에 대해서 변화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회에 그 자료를 하실 때 첨부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5,800을 청구하실 때나 1억 2,700을 청구를 하실 때나 8천을 청구하실 때나 자료가 자, 보십시오. 이 자료 언제 건지 아십니까? 자, 이 자료하고 어떻습니까? 똑같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 그 반영할 때 제가 좀 더 이 작성하고 할 때 좀 관심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뭐 산출기초나 뭐 다 이 물가 상승분도 있는데 다 똑같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못 챙긴 거에 대해서 좀 통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을 올리시는 예는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하고 이런 디자인과 이렇게 한다는 것도 있지만 예산을 쓰고 해년마다 이 부착을 합니다. 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실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적어도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 행위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는 자료는 좀 바꿔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부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상임위도 그렇고 다른 상임위도 그렇고 다 똑같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걸로 기사가 날 것 같다고. 전체 부서들이 지금 그래요. 그거는 행정의 어떤 덮어씌우기식 자료를 만들어서 그래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방송을 보고 있는 사무실에 국실 직원들은 다 보세요라고 이 말을 드렸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새로 편성을 해서 드렸으면 새로 부착하거나 새로운 거리를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다음부터 사진이 빠지면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의원님 그 부분 저희가 이제 그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답변을 좀 드리자면요. 네. 그 해년마다 그 예산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그 하게 되는데 올해만 해도 저희가 그 일제조사가 6만 8천 건 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자체 조사도 있고요. 또 위탁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자체 조사를 좀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 법령에서 매년 1회 그 전수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합동평가 지표로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은 저희가 상정을 하는데 조금의 그 차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좀 부족하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자체 수사하는 물량이 더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5페이지) 공인중개사 관리 및 부동산 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 자 86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신고 포상금이 50만 원씩 2건이에요. 그렇죠? 매년 2건씩입니다. 자, 올해도 들어왔습니까? 들어와서 집행이 됐죠? 네, 집행됐습니다. 보통 어떤 건들이 들어옵니까? 이 부동산 거래 말 그대로 그 허위 그 계약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면 그 물건이 없는데 시계상황에서 물건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본인들을 홍보를 해서 유인하기 위한 그런 거라든지 허위 매물을 내놓는 네, 데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경찰에 고소를 해가지고 고발 조치를 해서 수사 의뢰를 해서 거기에 기소유예가 결정이 됐을 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예산이 이제 100만 원으로 편성이 돼서 전체를 다 해드리는 게 아니고 2건에 대해서 예산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평균적으로 2건 정도가 들어와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올해도 2건이 뭐 공교롭게도 2건이 들어와서 2건 지급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것은 오지는 않고요. 신고가 들어오지는 않고요. 안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죠. 안 들어와야 부동산 질서가 확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매년 2건씩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이 추경해서 삭감 처리되기를 좀 바랍니다. 네,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서대지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 해가지고 들어온 것 중에 사실은 이제 이게 제가 거주하는데 그 앞에 있어서 제가 현장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아까 2천만 원의 관리와 보식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식 비용이 어느 정도가 산정이 돼서 녹여져 있는 것입니까? 그 올해 1억 예산 서서 조금 일부 예산 남고요. 8천만 원의 보식을 전체적으로 그 넝쿨 장면을 그 담장에 전체적으로 다 식재를 했습니다. 국장님 아까 설명을 하실 때 2천만 원에는 거기 정비와 보식도 포함이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얼마의 금액이 2천만 원의 보식이 담겨져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건 뭐 세부 사항은 파악이 좀 안 됐고요. 전체적으로 그 담에 그 장면에 해충 방제도 있지만 수목도 또 그 보식을 해야 되는 부분, 이게 또 저희가 잘 심어놨는데 간격이 조금 그 미진한 데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보식을 해야지만 조금 이 보기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충분히 못 하시는데 제가- 이거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올해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장미를 다 식재를 했고요. 이제 그래 내년에는 이제 그 일부 관리 예산비로 이제 2천만 원을 요청드렸고, 네. 저희가 이제 산출한 근거는 이제 예초나 제초 작업을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이제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지 전정, 뭐 액비 비료 시비, 아니면 뭐 이제 주변에 이제 환경 정비 이런 걸로 해서 1,000만 원 해서 크게는 이제 2가지 큰 목으로 해서 2천만 원 요청을 드렸습니다. 환경 정비라고 하면은 보통 여기는 쓰레기가 조금 많이 돼 있어서 쓰레기 그 수거를 하시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 가서 하고는 있는데, 이 환경 정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하나만 얘기를 하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 포함된 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지역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한 구역은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구역이 있고요. 네네. 반은 이제 지금 나대지로 이제 방치돼 있고 있어서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지금
그 방치된 구역 바깥에,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구역 바깥은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 이제 환경관리원들이 이제 정비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근데 구역 내에는 이제 동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거주자들이 이제 그 저희 이제 그 담장 안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민원이 생기고 있어서 저희 그걸 이제 정례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청소를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좀 요청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동에서 요구를 하면 봉사자들 나가서 할 텐데 정기적으로도 아니고 이게 민원이 동으로 들어가지 우리 이 부서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민원이 이제 동으로도 들어오고 뭐 저희한테 요청이 오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 관리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관리 예산 범위 내에서 환경 정비 예산도 포함해서 예산을 요청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동으로 들어오면 제가 그 부서로 넘겨드리면 되겠습니까? 저희한테 요청드리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버리지 않으면 이 예산은 사실은 다른 유용한 곳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인데 시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저도 홍보를 할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출 내역에 이런 식으로 기장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설명하신 쪽으로 기장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00페이지 마지막으로 통복지구 도시개발 사업 해가지고 환지 처분 공고가 났죠. 22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공고가 나서 이거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제 환지 처분은 끝났는데 이제 네. 청산균 교부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급대상 국유지 8필지 해가지고 지금 그쵸? 네, 그렇습니다. 전기요금 등 기타 잡히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2,200만 원. 아, 여기 이제 의원님 저희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 이제 사업은 종료됐는데 그동안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공공 기반 시설 중에 아직 이제 그 시설물 이관은 됐는데 이제 요금 관리에 대한 정산이 정산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좀 마무리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관리부서로 계속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이 안 되는 것들은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갖고 계세요? 항목을? 아, 지금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이 부서에서 전기요금 항목이라는 거를 네. 지금 예산을 어떻게 갖고 계시냐고요. 부서 통장에 이게 지금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산과에서 청구를 하면 나가는 이제 겁니까? 요거는 이제 특별회계 예산이라서 저희 이제 도시개발 특별회계 그다음에 특별회계 중에 통복지구 사업이 아직 이제 최종 이제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기금 안에 지금 들어 있는 거죠? 네, 그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안에 들어 있는 거죠? 기금은 아니고 통복지구 특별회계 예산을 따로 이제 편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시금고 안에 들어 있는 건가요? 따로 항목이 빼서? 시금고긴 하지만 특별회계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은 별도로?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여쭤본 이유는 이게 별단 예금으로 혹시 잡혀 있으면 이게 문제가 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별단 예금이 아니고 통복동 네. 그 지구 도시개발 계획 사업 예산으로 네. 해서 잡혀 있다고 네. 하니까 제가 여쭤본 거고요. 네. 만약에 별단 예금은 회계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모르실 것 같은데 네, 모르시죠? 네, 그거 얘기는 네. 제가 잘 그거는 부서에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대답해 주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추가로 만약에 그 제가 다른 질문을 넘어가느라고 충분히 소명을 못 하신 과장님들이 계시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계시면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내년 사업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딱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아까 김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위원회가 조례에 따라서 이제 여러 분과로 다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15페이지에 시책추진위원회 보면 위원회의 개최 횟수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제 위원회가 몇 명이다 이거는 여기는 이제 상정이 나타나 있질 않은데 1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산출 내역은 위원회가 정원이 아닌 실제 참석 인원으로 위원회를 작성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뭐 그 도시계획위원회는 17명. 근데 실제 인원은 몇 명인데 17명 참석 인원으로 하신 거죠? 예, 저 도시계획위원회가 25명입니다. 아, 25명? 실제로 평균으로 평균으로 참석하시는? 해당 17명 정도 참석을 해서 계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 여기 도시계획 그 밑에 분과위원회 예, 보면 분과위원회는 8명에서 9명입니다. 8명. 39회는 거의 한 달에 한 3번 정도 예, 그 분과위원회는 많이 그 수시로. 도시계획 심의 안 가는 거를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어서 좀 횟수가 많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17페이지도 그렇고 18페이지, 21페이지 보면 분과위원회가 도시계획과가 그 다른 분과보다 좀 계획을 하면 도시계획을 하면서 아무래도 위원회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심의를 많이 하셔야 돼서 그러는지 좀 다른 분과보다 많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예, 지금 이 도시주택국 그 소관의 위원회가 25개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가 1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이 보면 이 업무별로 뭐 심의위원회 수당 뭐 이런 게 많습니다. 지금 의외로 도시주택국 저도 작년 11월 3일 날 와서 보니까 25개라 거의 이제 이렇게 의회 안 하고 해놓으면 이 위원회 들어가면 보통 2-3시간 기본이고요. 하루에 2건, 3건 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시겠어요. 이거 위원회가 이렇게 다른 데보다 많으니까 그쪽에서 하시는 시간이나 그런 것도 많이 할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저 결정해야 될 일이나 이런 것도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위원회가 다른 데보다 더 많아서 그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더 힘드시고 더 신경 쓰셔야 되겠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 13일 10시에는 제3차 예산결산 특별회의를 개회하여 미래도시전략국, 복지국,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